여러분, 혹시 최근 비트코인 가격 보셨나요? 2026년 2월 현재 비트코인이 6만 달러대까지 급락하면서 2022년 FTX 사태 이후 가장 가파른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2024년 11월 트럼프 당선 이후 쌓아올린 상승분을 전부 반납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은 이번 암호화폐 급락의 5가지 핵심 원인과 향후 전망까지 빠르게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이번 급락이 특별한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와 달리 암호화폐가 먼저 무너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AI 주식이 먼저 폭락했고 그 여파가 비트코인으로 번진 거예요.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먼저 꺾이면서 전체 위험자산 시장이 동반 하락한 겁니다. 잠깐, 왜 AI 주식이 무너졌을까요? 투자자들이 AI 기업들의 실제 수익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투자 대비 ROI가 불확실하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비트코인이 이제 더 이상 독립적인 자산이 아니라 기술주와 함께 움직이는 위험 자산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중요한 건 이번 급락엔 총 5가지 주요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AI 주식법을 붕괴입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 정책이에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가 발표되자마자 글로벌 시장이 요동쳤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부터 매도가 시작됐습니다. 동시에 미국 달러 지수는 강세를 보이고 국채 수익률은 올라갔어요. 이게 비트코인에겐 더블 펀치였습니다. 자, 그럼 셋째 원인을 보시죠.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이탈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현물 비트코인 ETF에서 4일 연속 1억 8,700만 달러가 빠져나갔어요. 특히 블랙록의 IBT에서만 1억 8,650만 달러가 유출됐습니다. 기관들이 빠지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불안해져서 패닉셀이 시작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관 자금이 빠지면 시장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넷째 원인은 레버리지 청산입니다. 숫자로 보면 약 7억 달러 상당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단 몇 시간 만에 강제 청산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가격 하락으로 담보가 부족해지자 자동으로 매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강제 청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가격 하락을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잠깐, 5째 원인도 놓칠 수 없어요. 장기 보유자들의 수익 실현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장기 보유자들이 2024년 10월 이후 약 50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각했습니다. 고점에서 수익을 확정하려는 움직임이 매도 압력을 크게 키운 거죠. 정리하면 AI 주식 폭락, 관세 정책, 기관 이탈, 레버리지 청산, 장기 보유자 매도, 이 5가지가 동시에 작용한 겁니다. 자, 그럼 각 원인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볼까요? 첫째, AI 주식법을 붕괴의 경우 단순히 암호화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위험자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장점이라면 이게 일시적 조정일 수 있다는 거고, 단점은 회복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둘째, 관세 정책은 실물 경제에 직접적 타격을 주기 때문에 영향력이 큽니다. 장점은 정책 변화로 빠르게 반전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책 리스크는 예측 가능하지만 통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셋째, 기관 투자자 이탈은 시장 유동성 감소로 이어집니다. 장점은 기관이 다시 들어오면 빠른 반등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단점은 신뢰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넷째, 레버리지 청산은 즉각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장점은 청산이 끝나면 매도 압력이 줄어든다는 거고, 단점은 연쇄 청산으로 저점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현재 시장 심리가 어떤지 아는 겁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17에 근접하면서 극단적 공포 구간에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매수한 장기 투자자들이 좋은 성과를 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다섯째, 장기 보유자 매도는 건강한 시장 조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장점은 신규 투자자에게 진입 기회를 준다는 것이고, 단점은 대규모 매도가 추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 5가지 원인 중 어떤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전문가들은 AI 주식 폭락과 관세 정책을 1, 2순위로 꼽습니다. 왜냐하면 이 2가지가 거시경제 전체를 흔들었기 때문이죠. 잠깐,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기서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현재 포지션 점검입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즉시 청산 위험을 계산해보세요. 청산가가 현재가에서 20% 이내라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단계, 손절 기준 설정입니다. 초보자라면 투자금의 10-15% 손실이 발생하면 무조건 정리하세요. 감정적으로 버티다가 더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단계, 분할 매수 전략을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투자하려면 60,000전 달러, 55,000 달러, 50,000전 달러 이렇게 3구간으로 나눠서 33만 원씩 매수하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 ETF 활용 고려입니다. 직접 코인을 사는 것보다 블랙록이나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ETF가 세금과 보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단계, 타이밍보다 원칙입니다. 저점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날짜에 매수하는 적립식 투자를 하세요. 중요한 건 현재 전문가들의 전망이 어떤지 아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6만 달러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베어마켓이 최소 6개월 정도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하지만 장기 전망은 다릅니다. 2026년 2분기에서 3분기 초 사이 하락장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비트코인이 90,000, 95,000 달러 구간을 강한 거래량과 함께 회복할 때 명확한 반등 신호가 나타날 거라고 해요. 여기서 핵심은 지금은 단기 트레이더에겐 가혹하지만 장기 투자자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초보자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뭘까요? 바로 소액 분할 매수입니다. 전체 투자금의 10%만 먼저 진입하고 나머지는 3-6개월에 걸쳐 나눠서 매수하세요. 예를 들어 300만 원을 투자하려면 지금 30만 원만 매수하고 매달 30-50만 원씩 추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심리적 부담도 줄어듭니다. 잠깐 마무리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레버리지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번 급락에서 7억 달러가 청산된 걸 봤죠? 초보자가 레버리지 쓰면 100% 손실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 생활비로 투자하지 마세요.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극심하기 때문에 최소 1-2년은 안 써도 되는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 후에 써야 할 돈이라면 절대 투자하면 안 돼요. 셋째, 커뮤니티 정보를 맹신하지 마세요.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의 내부 정보는 대부분 가짜입니다.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그걸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급락장에서 살아남는 건 운이 아니라 원칙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현재 비트코인 급락은 AI 주식 폭락, 관세 정책, 기관 이탈, 레버리지 청산, 장기 보유자 매도라는 5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단기적으로는 6개월 정도 조정이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2026년 하반기 회복 가능성이 있어요. 초보자라면 레버리지 피하고 소액 분할 매수로 시작하되 절대 생활비로 투자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